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절차 지향의 한계는 잘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절차 지향으로 객체 지향을 흉내내려고 했으나 조금 어색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C 언어의 구조체는 정보를 묶은 데이터 타입이다. 정보를 묶은 데이터 타입이다. 그래서 뭐 이러한 구조체를 하나 정의해 놓고 거기에 어떠한 정보를 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동작을 넣은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넣죠. 뭐 학번, 이름,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다 어떠한 정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떤 평균을 구하거나 총점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정보 자체를 넣은 거다. 그리고 이거를 점 연산자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다루는 동작, 예를 들어서 성적의 총점이나 성적의 평균 이런 것도 이거를 구하는 동작도 그 스튜던트와 관련된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전 시간에 포스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 변수뿐만 아니라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작도 한번 구조체에 넣어볼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데 함수 포인터로 했고 좀 되게 어색했다. 그랬습니다. 이 한계의 점이 두 개가 있죠. 어쨌든 함수 포인터로 외부 함수에 바인딩을 했지만 결국에 원본 함수는 외부에 구현되어 있었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조체 내에 함수가 정의됐다고 보기에는 볼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함수 포인터로 외부 포인터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포인터는 그 구조체에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 마치 구조체에 선언된 멤버 함수 같이 함수 포인터를 활용해서 외부 포인터를 호출할 때도 그 인자로 구조체의 정보를 다시 넘겨줘야겠다. 이것은 매우 어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보자. 나온 게 객체지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객체지향은 OOP라고 하고요.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OOP에서 O에 시작되는 걸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정보를 캡슐화한다. 정보를 캡슐화한다는 거는 그 어떠한 정보를 네 가지 정보를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스튜던트 같은 정보를 그 속성과 행위를 하나로 묶는다. 속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학번 이런 게 있었고 행위는 총점을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하나를 묶어서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세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는 은닉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캡슐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폰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여러분 이제 갤럭시를 만듭니다. 근데 엄청 고민될 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문에 손을 댔을 때 어느 정도 일치해야 지문이 인식됐다고 판단할 것인가. 네, 그 지문을 찍는 방향에 따라서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고성능 게임을 하거나 뭐 그러면은 식수의 성능이 그 네,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그 성능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다고 CPU의 성능을 최대한 올리자니 CPU 성능을 올린다는 거는 그 CPU의 회전수가 빨라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발열 이슈가 생길 거고 그렇다고 발열 이슈를 잡자고 성능을 낮춰버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죠. 핸드폰 성능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와이파이 같은 것도
네, 와이파이 세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추적할 거냐. 그리고 와이파이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이거를 기존 모바일 인터넷에 넘길 거냐. 뭐 이런 세부적인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폰을 구현하는 사람 입장이고요. 폰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인터넷이 어떤 원리로 되던 뭐 그 핸드폰에서 어떻게 발열을 잡던 이거는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핸드폰 대고 지문인식 되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구현자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지만 사용하는 유저는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모든 걸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고 실수할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사용자가 모든 걸 알아버리면은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져요. 그리고 이거는 고의로 제어할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제어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제어했을 때 본인이 그거를 제어할 마음이 없었지만 실수로 제어했을 때 핸드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은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성능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가 만약에 이 한계값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했어요. 모든 걸 다 공개하자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핸드폰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 발열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되게 큰 일이죠. 굳이 공개할 그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야 될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슈가 벌어진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사용자가 모든 정보를 알게 되면 경우의 수도 많아지고 코드도 복잡해지고 아까처럼 핸드폰이 터질 일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제어하자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하지만 이거를 어디선가는 제어를 해야 되겠죠. 발열도 어디선 잡아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아예 구현을 하지 말자. 구현을 아예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요. 구현을 하는데 외부에 공개를 하지 말자. 내부에서 관리해라 이겁니다. 내부에서 관리하고 외부에서 공개하지 말자 이겁니다. 뭐 제어할 그리고 이거를 제어할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게 외부에 공개한다면은 그 구현자가 의도한 대로 제어될 수 있게 그 함수를 구현하면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봅시다.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와이파이 동작, CPU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 배터리 최적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행위다, 동작이다. 근데 이러한 동작을 메소드라고 한다. 그리고 신호 세기, 와이파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신호 세기 자체, 그리고 신호를 받는 기지국 정보 이런 거는 그냥 값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데이터 필드라고 한다. 그래서 그 클래스는 메소드와 데이터 필드로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점 있죠. 이 빨간 점이 외부에 공개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빨간 점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키고 뺄 수 있죠. 내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와이파이를 키고 뺄 수 있죠. 하지만 와이파이를 누르면은 와이파이가 알아서 동작이 될 테지만 와이파이가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지는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와이파이 계정만 알면은 알아서 와이파이가 동작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터치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죠. 그 반응들은 어 눌렀는데 눌러졌네 이것만 알면 되지 이 터치가 또 어떤 알고리즘을 이루어졌냐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부 구현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CPU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거나 배터리를 최적화하는 이런 내부 알고리즘은 인터페이스가 없죠. 사용자가 여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빨간 점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클래스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메소드이고 이 밑에는 이제 데이터 필드인데 이 데이터 필드도 외부에 공개 안 됐죠. 그렇죠? 네. 기초 정보라든지 와이파이의 세부 세계 이런 거는 외부에 굳이 공개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핸드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는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클래스 내부에는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에서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 그 캡슐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브젝트는 아까 말했던 데이터 필드와 메소드의 집합이고 이거를 캡슐화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캡슐화를 통해서 필요 없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외 처리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코드의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내가 제공하고 싶은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구현자가 의도된 대로 오브젝트가 구현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빅데이터 지향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